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 사람들은 홍콩의 문화를 향유하며 즐겼습니다. 스크린에는 주윤발이 총을 쥐고 있었고 장국영은 담배연기 사이로 슬픈 눈빛을 던졌습니다. 홍콩 영화의 화면은 언제나 비 내리는 골목, 푸른 조명, 슬로우 모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감정의 질감이 너무나도 선명했기에 당시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그곳을 자신이 아직 가지 못한 미래처럼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아직 표현의 자유가 억눌려 있던 시기였습니다. TV는 정해진 방식의 웃음과 노래만 허용했었고 청춘은 모범생이길 강요받았고 사랑은 조용히 해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 홍콩은 다른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자유롭고 도시적이고 격정적이면서도 세련된 천장지구의 유덕화가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던 그 멋짐은 미국 문화와는 또 다른 충격이었죠. 그 시절엔 홍콩 영화 한 편이면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천녀유운의 왕주연을 보며 우리는 사랑이 마법일 수 있다고 믿었었어요. 그런 감성은 단지 영화의 장르가 아니라 삶의 결을 바꾸는 상상력이었습니다. 홍콩은 단지 영화를 통해서만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패션, 음악, 광고, 심지어 포스터 한 장까지도 영향을 주었지요. 명동의 청춘들은 더블 코트를 입고 주윤발을 흉내냈고 댄스 가수들은 홍콩풍 멜로디에 맞춰 무대를 꾸몄습니다. 서점에는 장국영이나 왕조현의 사진집이 베스트셀러였고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의 홍콩 영화 코너는 항상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놓여 있었죠. 그러나 그런 홍콩의 이미지는 단단한 현실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습니다. 자유롭고 세련돼 보였던 그 도시는 사실 오랜 식민지 배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려 했던 도시였고 당시부터 이미 중국과의 긴장 속 타협과 충돌을 반복하던 도시였습니다. 1997년 홍콩은 중국으로 반환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50년간 자치라는 약속을 믿어보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은 점점 조심스러운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홍콩은 더 이상 우리가 동경했던 그곳이 아닙니다. 광장은 침묵하고 언론은 굳게 닫혔으며 화려했던 거리의 조명 속에서 들리던 속삭임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변화를 지켜보며 중장년층 이상 세대, 즉 당시 홍콩의 문화를 공유했던 한국인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과거를 함께 떠나보낸 것 같은 상실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홍콩은 그 시절 우리의 창문이었어요. 세상 어딘가에, 아니 같은 동양인들의 문화가 이렇게 재밌다는 걸 알려주던 그 창. 이제 그 창은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 창문 너머를 바라보던 그 시선과 감정만큼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분명 홍콩을 통해 더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다를 사이에 둔 조용한 어촌. 19세기 초 홍콩은 인구 7,000명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섬의 운명은 곧 두 제국의 충돌에 휘말리게 됩니다. 1839년 청나라의 관리 임칙선은 광저우에서 영국의 아편 2만 상자를 몰수 폐기합니다. 이는 영국과 청의 전쟁, 즉 제1차 아편전쟁으로 번집니다. 그들은 왕실의 자산을 불태웠습니다. 우리는 응당 대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전쟁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영국은 함대를 이끌고 중국 연안을 초토화했고 그 결과 1842년 난징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로 인해 홍콩섬은 영국의 영구 할양되었죠. 청나라는 전쟁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이로써 홍콩의 첫 번째 주권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청은 서구열강에 잇따라
번이나 굴복했고 제2차 아편전쟁 이후엔 침사추이와 구룡반도 남부까지 영국에 내주게 됩니다. 이는 베이징 조약으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 1898년 영국은 청나라와 신계 지역을 99년 기한 임대조약으로 접수합니다. 이건 그냥 99년 동안 빌려주는 거잖아요. 아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후 20세기 전반기 동안 홍콩은 명백히 영국의 식민지로 자리 잡습니다.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홍콩을 점령하며 삼국 간 충돌의 무대가 됩니다. 일본이 패망한 1945년 홍콩은 다시 영국령으로 복귀하죠. 이후 본토에선 국공내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에도 홍콩은 서방의 중국 관문으로 남게 됩니다. 이 시기 홍콩은 급격히 성장합니다. 제조업, 금융업, 무역의 허브로 탈바꿈하며 1970, 80년대에는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하나로 불리게 되죠. 1970년대 후반 임대기한 만료 시점인 1997년이 다가오자 영국과 중국은 홍콩의 미래를 논의하게 됩니다. 우리는 홍콩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할 거예요.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1984년 중영 공동선언 체결. 이 선언은 홍콩의 주권 반환과 관련된 중요한 협정으로 영국에서 중국으로 홍콩이 반환된 후 50년간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중국에 반환되며 50년간 높은 수준의 자치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일국 양제가 약속됩니다. 1997년 7월 1일 빅토리아 항의 영국 국기가 내려지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오성홍기가 개양됩니다. 불안하면서도 기대했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홍콩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 순간 156년간의 식민 통치가 끝났고 홍콩은 역사적 고향으로 귀환했습니다. 중국은 홍콩의 자치를 약속했지만 현실은 점차 변해갔죠. 2014년 우산혁명,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그리고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일국 양제는 지금도 유효한가? 이 질문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홍콩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누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1997년 세계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홍콩 반환의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영국이 떠난 그 자리에서 중국은 하나의 나라, 두 개의 체제를 약속했죠. 하지만 짧은 세월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무너진 신기루가 되었습니다. 홍콩은 더 이상 자치를 논할 수 없는 곳입니다. 2021년 선거법 개정 이후 입법회와 구의회는 충성심 심사 통과자만 입후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와, 후보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사람들 중에서 고르라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선거입니까? 소수의 야당 인사들은 실형 선고를 받거나 해외로 탈출했고 2025년엔 마지막 거리 정당인 사회민주연맹조차 자진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더 이상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베이징의 하위 부서가 되었습니다. 2020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민주화 운동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 법은 모호한 개념, 외세와 결탁, 전복, 선동 등을 근거로 누구든 체포할 수 있는 강력한 칼날이 되었죠. SNS에 글 하나 썼다고 제가 국가전복죄로 기소가 됐어요, 글쎄. 이제는 우리 가족 단톡방조차도 조심해야 돼요. 2024년에는 자체 내국보안법까지 통과돼 표현의 자유, 언론, 집회, 종교,
출판까지 전방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홍콩은 사상의 자유가 불법이 된 도시입니다. 애플데일리는 폐간됐고 창립자 지미 라인은 현재까지도 수감 중입니다. 기자 수십 명이 체포됐고 홍콩 언론사 대다수는 친정부 노선으로 정비됐죠. 기자는 질문하고 팩트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묻는 것도 쓰는 것도 겁나서 이제 못 해먹겠어요. 남은 언론은 자가검열은 기본,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기고 민감한 주제는 자발적 블라인드. 이곳은 더 이상 언론의 도시가 아닙니다. 2014년 우산혁명,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한때 홍콩의 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용기 있는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요? 광장의 목소리는 사라졌고 기억하던 촛불도 꺼졌습니다. 2020년부터는 육사 천안문 추모조차 불법화되었고 비영리 단체, 학생 모임, 인권단체는 대부분 해체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홍콩은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강한 얼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IPO 세계 1위. IPO는 비상장 기업이 처음으로 주식을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는 과정입니다. IPO 상위 기업이라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 주목을 받거나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죠. 다국적 금융기업들은 여전히 홍콩을 동아시아 본부로 활용합니다. 자본주의 쇼윈도는 반짝이고 있지만 그 유리벽 너머의 현실은 점점 탁해지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대란 말이 무색하게 언론도 정치도 사회도 거대한 통제망 속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검열 시스템을 통과해야만 공연이 가능하며 학교 교과서에는 민주화 시위에 대한 기록이 삭제되거나 왜곡된 서술이 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교육은 의무화되었고 역사교사는 학생에게 질문조차 조심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홍콩의 과거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홍콩은 더 이상 자유로운 표현과 창작의 도시가 아니며 국가가 기획한 시민만이 안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서방은 초기엔 강력히 반발했지만 경제적 현실과 지정학적 이해관계 앞에 대부분의 대응은 형식적 제재와 비자 지원에 그쳐버렸죠. 우리는 떠났지만 떠날 수 없는 이들이 걱정입니다. 홍콩의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홍콩은 이제 자유와 권위주의 사이의 전선이 아니라 통제 시스템이 승리한 도시로 남아있습니다. 50년간 변하지 않겠다던 약속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홍콩은 더 이상 두 개의 체제를 가진 도시가 아닙니다. 모든 제도, 언론, 정치, 교육, 문화는 하나의 체제, 하나의 사고방식인 공산당 스타일로 재편됐습니다. 홍콩엔 여전히 번쩍이는 간판들이 즐비하고 자본주의 금융의 빛은 남아있지만 그들이 사랑하던 자유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한때 사랑했던 홍콩의 현실입니다.